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해운대 마린시티 앞바다에 만들려던 해상 방파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부작용을 언급하며 방파제 건립에 난색을 표한 건데요. 이로써 내년 초로 예정됐던 공사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해운대 마린시티 상가. 부산시는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150m 밖 해상의 대형 방파제 공사를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류 변화로 인한 다른 지역 피해, 여기에 환경 오염 문제까지 대형 방파제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설계 용역을 다시 해오란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검토를 시키는 게 굳이 방파제만을 설치하는 것이 100%의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약간 있습니다. 8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정부 지원 없이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 행정안전부는 해상 방파제 대신 다른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낮은 방수벽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부산시는 이 상가, 입주민 등의 반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민원에 맞춰 바다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기존 방수벽의 폭만 넓히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30m나 확장해야 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파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누적을 감안한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까지는 방파제 건립이 그래도 실효적인 재난 방지 대책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편의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강행했던 부산시의 마린시티 방파제 사업은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문제,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시의회는 검증 과정을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우왕좌왕했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아 오해를 자초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공기관장 후보 6명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모두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거나 선거 캠프 관계자들입니다. 오 시장은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단상에 배석했던 기관장 후보들에게도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사검증회를 하고 난 다음 부산시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모두 공개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다며 국가기밀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없는 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시작하고 또 점심을 실천하고 계속 이제 이어나가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든 질의가 정책기획 끝나면은 그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할 거라고 이제 100% 공개를 할 겁니다. 다른 시도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생중계까지 하는 판에 부산은 인사검증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시의회는 앞서 청문회라는 용어조차 부적절하다며 검증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초선 1세계다 여당 위주 시의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다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룬 지방정권 교체라며 출범한 민선 7기 부산시. 거대 여당의 일당 독주로 망가졌던 부산시정의 시행착오가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마항쟁은 4.19, 광주, 6월 항쟁과 함께 4대 민주주의 항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록과 사료의 상당수가 유실되거나 미발굴 상태인데요. 저희 부산 MBC는 부마항쟁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산의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흩어진 기록, 뒤늦은 조각 맞추기가 시작됐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MBC가 입수한 육군 군수사령부 전사 중 1편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된 18일 정오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부산 계엄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관과 3공수특전여단장, 보안부대장 등을 모아놓고 초기 진압작전이 가장 중요하다.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라. 군의 위세를 과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기록입니다. 부산 시위의 전국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초기 진압을 강조하는 대목이 여럿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부산 계엄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39년 만에 처음 확인된 겁니다. 부산에 왔던 그 53사단 병력이 거기 가요. 최상위가 책임자였는데 부산에 왔던 책임자 그대로 저희 갑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시위가 마산으로 번졌던 18일, 얼굴에 심한 부종과 피를 흘리고 숨진 유치진 씨 사건은 부마 항쟁의 대표적인 의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타살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면은 정황 증거를 해라 말이야. 정황 증거를. 왜 그 조사 안 하나? 이전 정부에서는 부마 항쟁과의 관련성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고 현재 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에서도 4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되지만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퍼즐 조각 끼워 맞추듯이 다시 한번 증거를 모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지난한 작업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조치로 제 기능을 잃었던 언론도 당시의 보도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계엄군의 눈을 피해 겨우 부산을 빠져나갔던 소수 외신들이 당시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This is what martial law looks like in South Korea. True, the major disturbances have been quelled, but sporadic incidents continued this weekend. This young man was repeatedly beaten by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박근혜 정부 당시 부실 조사로 비판받았던 부마 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부마 항쟁 당시 군경에 불법 연행됐던 시민이 1,563명인데 신원이 밝혀진 건 200명 남짓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해양 협력부터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 동북아 5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세계 해양 포럼에 참석해 동북아 해양 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북아 갈등 수위를 낮추고 평화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선 해양 분야 교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황중훈 노스웨스트대 교수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화합할 때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개방 정책을 지지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All the region parties are supposed to confront with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hile drawing up the blueprint for the new cooperation on maritime Silk Road.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대행도 한미 간, 나아가 동북아의 해양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our ties are closer than ever before. We believe that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our partners in the region are boundless. 한국도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지역 민간 교류를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간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다루기 쉽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해양 환경 보존 관리 문제라든지 지속 가능한 어족 자원의 관리 문제라든지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동북아 해역에서 국제 협력의 큰 틀을 만드는 논의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이재훈 대원의 빈소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의 빈소는 오늘 수영구 서호병원에 마련됐으며 이틀 동안 장례 절차를 밟습니다. 이 씨의 모교인 부경대학교는 휴학 후 원정대원으로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고인을 예우하기 위해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장분기점 부근에서 59살 A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살 B씨의 25톤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 승용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B씨의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재산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윤 청장의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재산을 고의로 허위 신고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